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M2수학의 부원장을 맡고 있는 조영웅이라고 합니다. 우선 어머님도 혹시 고교학점제는 다 이제 숙지를 하셨죠? 예, 그래서 요거 신청한 걸로 알고 고교학점제는 기본적으로 아신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요 주변 학교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 여기 학교가 그냥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근처에 이제 대표적인 학교가 정안고, 함영고, 배곡고, 분서고 요 정도가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서울 지역이나 아니면은 분당 지역이나 여러 가지 교육 특구에 비해서 이 학교마다의 편차가 별로 없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 고만고만해요. 근데 조금 다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학년마다 좀 틀리고 그 연도마다 조금 틀린데 함영고가 좀 특색이 좀 달라요. 약간. 그리고 배복고 같은 경우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 시험이 어려웠어요. 근데 요번 연도에 요번에 지금 당장 시험 본 애들 보니까 시험이 다 무난했어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저도 조사하는 대로 조사해서 구분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현상들이 왜 생기나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고교 학점제가 시작되면서 학교들에서 내신의 편차는 많이 안 두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해야 될 건 좀 이따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학교 혹시 갔다 오셨나요? 설명회? 예, 갔다 오셨으면 거기에 교재 편제, 교과 편제들이 좀 중요해요. 왜냐면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우리 아이가 들으려고 하는 수강 과목이 있는지, 만약에 없으면 온라인 강의나 그런 쪽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집중도가 흐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가 가려고 하는 과에 그 수강하려고 하는 과목들이 그 학교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어머님들이 조금이라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시험 문제라던가 아니면 이런 절차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출제 경험과 기출 분석, 학교 장단점, 학교 정보 이렇게 할 거니까 사실 너무 무겁게 안 들으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정안고부터 볼게요. 정안고는 사실 여기 지역에 이제 요쪽 라인에 있는 아이들이 정안고를 많이 지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안고 학생들은 많이 없긴 한데 우선은 첫 번째 출제 경향을 보면 교과서 문제 위주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 자체 제작 문제고요. 그리고 멘토멘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정안고는. 그리고 네 번째는 프린트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내신 시험을 볼 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프린트 제공을 하냐 안 하냐 학교로 크게 나뉘면, 프린트 제공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문제의 퀄리티는 높아요. 왜냐? 만약에 너무 어렵게 내버리면 애들이 이 성적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프린트로 어려운 문제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변형해서 할 거니 너희들이 이걸 복습해. 근데 프린트를 제공 안 하는 학교가 그 정도 퀄리티의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애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격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프린트를 주는 학교는, 이거는 저는 전국 공통이라고 봐요. 프린트를 주는 학교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겠다고, 프린트를 안 주는 학교는 쉬운 문제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안고는 프린트 출제를 안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기출 문제 분석을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게 5.5점짜리잖아요. 뭐 물론 서술형은 10점짜리도 있고 6점짜리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편에 속한다고 하는 문제가 센 수학의 상정도 문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시면 똑같아요. 뭐 글자는 똑같진 않지만 이 내용 자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정안고에서는 센 수학 상정도 문제를 좀 자주 출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다른 문제를 보면 23년도 기출인데 정안고가 좀 특이해요. 뭐냐면 프린트 출제 안 하면 좀 쉬운 문제 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안고가 은근히 몇 번씩 어렵게 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서 없는 거예요. 사실 정안고는 그냥 그 담당 선생님의 그 기분 따라서 그런 건지 너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다 틀리겠죠. 근데 차라리 이런 게 나아요. 완전히 어려워버리는 게. 그럼 애들이 다 틀리니까 어차피 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쟤도 틀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애매하게 어려운 걸 내면 상위권 애들은 맞히고 하위권 애들은 틀리다 보니까 이 간극이 커져요. 근데 정안고에서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좀 내요. 그래서 이게 어디 문제냐면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지금 경향 자체가 모든 학교에서 모의고사 기출을 해요. 그러면 이 정도 문제가 나올 거라고 한다면 프린트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설명해드리겠지만 프린트가 출제되는 학교는 이거를 요 모의고사 문제를 한 20문제에서 30문제를 내서 아이들한테 풀어보라고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걸 선생님들끼리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알아서 풀어 답지 줄게 하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너희들이 요거 하나씩 할 거니까 선생님이 숙제로 해야 되니까 풀이해 줄게 이런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프린트가 나와야 돼요. 프린트가 나와서 이걸 맞출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정한거에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기출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출제 문제 하나 보시면 자 요거는 교과서 문제예요. 교과서에서 똑같이 냈죠. 예,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똑같진 않지만 이거를 풀 수 있다, 요걸 풀 수 있다면 그냥 요것도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를 표현하고요. 그리고 교과서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애매한 문제예요, 난이도가. 그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의 장단점을 보시면 정한고 같은 경우는 기회 학교고 단점은 학습 분위기랑 내신 파이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기회 학교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모든 아이들이 간다고 해서 기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아이는 친구들 좋아하고 성향 자체가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옆에가 공부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옆에가 하면 나도 한다. 이런 경우에 학생이 갔을 때는 기회 학교가 아니고 지옥의 학교가 되겠죠. 왜냐면 그만큼 학습 분위기가 안 잡혀 있는데 가니까. 그리고 학습 분위기는 단점이라고 써놓은 거는 대충 눈치채실 거예요. 학교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상위권은 다르겠지만 무슨 전체적으로 이거 공부해서 어떤 대학에 무조건 가야지 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신 파이터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정시 대비에 소홀해요. 요게 학교에서 사실은 정시 대비를 정확하게 하는 학교는 사실 특목고밖에 없긴 해요. 외고나 이런 쪽에서는 정시를 많이 이제 대비를 하는데 왜 근처 학교에서는 정시 대비를 열정적으로 하는 학교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내신 파이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내신을 따기에는 나쁘지 않다. 물론 아이가 굳거나 자기 목표가 있다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아이라면. 자, 네 번째 보시면 이거는 간단히 보시면 돼요. 그냥 학교 정보인데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조금 정보를 얻었는데 신선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하고는 지금 선생님이 정보가 별로 없어서 선생님이 판서 수업을 하시고요. 멘토 수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들 번호를 랜덤을 불러서 지정 문제 풀게 하고요. 요거는 저희 때 많이 하던 거죠. 그리고 수업을 15분 일찍 끝내서 아이들은 좋다고 MBTI가 ISTJ인데 제가 혈액형을 물어봤는데 MBTI에 대해서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누군지 어머님들 아시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자체가 약간은 무주하죠. 이렇게 팍팍한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애들은 일찍 끝내주면 일찍 끝내주고 과제 안 내주면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정보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학교 정문이고요. 가보셨겠지만 그래서 사진들을 조금 몇 장을 찍어봤어요. 도움되게. 학교 운동장이고요. 그리고 학교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학교 도서관이고요. 그리고 학교 체육관. 이런 부분은 제가 너무 부러운 게 저 때는 체육관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무조건 체육 활동은 모래밭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체육관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체육관이고요. 그리고 학교 복도고요. 요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배곡고를 갈게요. 정한고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애들 자체가 약간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정한고 근처에 있는 아이들. 자, 배곡고 보시면 똑같이 출제 경향, 기출 분석, 학교 장단점, 학교 정보로 갈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출제 경향을 보시면 고난도 문제집에서 출제를 하고요. 학교 자체 제작 부교재,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 출제인데 저는 사실 배곡고가 이제 1학년 때보다 2학년, 3학년, 특히 문과보다 이과 학생들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배곡고도 프린트가 나와요. 배곡고도 프린트가 나오는데 그만큼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번 시험에서 배고프가 되게 쉽게 나왔어요. 엄청 쉽게. 그래서 이거는 고교학점제가 되고 나서 어떠한 그 학교에 대한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번 기말고사까지 봐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험은 너무 쉽게 나와서 배고프스럽지 않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배고프에서 고난도 문제가 출제하는 이유가 요거 기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22년도 기출 문제예요. 근데 이거 내용이 어떤 거랑 섞여 있냐면 이제 나머지 정리 부분도 좀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처음 들어와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나머지 정리 쪽인데 그거를 좀 더 고난도로 접근해서 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체감 난이도는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일품 문제집이라고 저희 때는 좀 유명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안 써요. 신서부에서 나온 문제집인데 일품 문제집에서 1등급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한번 각 잡고 어렵게 한번 내볼 거야 라고 한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일품 문제집을 다뤄보지 않으면 극상위권 아니면 맞출 수 없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 정도 난이도로 좀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한고랑 약간 달라요. 결이. 그러니까 정한고도 어렵게 낼 때가 있는데 그 어렵게 내는 거를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카피를 한다면 배고코에선 아이들이 뭐가 어렵겠다 하면서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그냥 저의 사견이에요. 그거는 뭐 오피셜은 아니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 변형, 프린트를 변형해요. 아이들한테 프린트를 나눠주면 23학년도 이제 기출문제인데 이게 프린트랑 보시면 똑같아요. 이게 모의고사 기출인데 이걸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20문제, 30문제를 나눠줘요. 그래서 여기 별표 보이시죠? 별표 보이는 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어려운 문제니까 꼭 풀어봐. 내 입장 낼지 몰라 해서 내고 요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프린트에서 똑같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요거랑 비교해보면 그림은 조금 달라졌지만 경향은 똑같아요. 최소값 구하는 거, 최소값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좌표 정해져 있는 거, 요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림만 바꿨어요. 그래서 프린트가 배고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문제도 학교 기출인데 이것도 프린트 변형이에요. 프린트 변형인데 요것도 모의고사 기출에서 또 별이 있죠. 그래서 별을 좀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또 그것만 믿고 계시면 안 될 것 같고 뭐 그거는 선생님의 입장 차이니까. 그래서 별표 같은 경우는 꼭 아이들이 풀어봐야 되네요. 배고프에서.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이게 조금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거 자체도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풀이를 해주잖아요. 풀이를 해주면 어디서 어떻게 바꿀지 저도 몰라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정말 특출한 애 아니면 이걸 외워요. 나중에는. 그거 외우다 보면 얘 원리를 깨닫고 푸는 게 아니고 애들이 특정 단어만 탁탁탁탁 찍고 그림 봐갖고 똑같이 따라해요. 선생님 풀이해준 거. 근데 조금만 바꿔도 애들은 못 맞춰요. 그래서 저는 사실 프린트가 중요하지만 그 프린트를 어떻게 공부하냐, 어떤 자세를 임하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변형됐을 때 맞힐 수 있고 없는 애들은 극명하게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엄마 나 프린트 5번 반복했어.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치러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시험지를 갖고 오면 요 문제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그럼 야 이거 프린트에서 똑같이 해줬잖아. 근데 왜 못 맞춰? 하는데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라는 건 애들이 외운 거예요. 그냥 그 자체는. 그래서 프린트는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어떤 태도로 배우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보셔도 어렵죠. 배고프 문제 자체가 아까 정원고랑 조금 다르죠. 느낌이. 그리고 또 프린트 변형 또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데 이것도 모의고사 기출이고 별이에요. 이거 애들 풀이할 때 사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집합을 배우면 이제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학년인지 집합이 애들이 별로 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집합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 찾는 게 이제 배고프의 이제 취지라고 그랬잖아요. 애들이 뭐 풀만한 걸 막 뒤적뒤적해요. 그럼 1학기 때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2학기 때 집합 이런 식으로 고난도를 많이 내요. 그 다음에 도형, 기하 같은 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기하를 잘 해온 애들은 고등학교 때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중학교 때 딴 거는 다 필요 없는데 연산과정, 그 다음에 기하가 전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도형 파트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아이들이 많이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교 장단점 말씀드리면 장점은 학습 분위기는 좀 좋아요. 그리고 과학 중점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과생들한테 조금 좋긴 해요.
근데 이거는 오피셜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이과한테만 잘해줄게요 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은 안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안 하지만 문제 내는 스킬이나 분위기를 보면 이과 중심 학교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되고요. 단점은 이과 성향이라는 게 또 단점이에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근데 모든 학교에서 이과 성향을 볼 수밖에 없긴 해요. 저희 나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과 성향 학교는 전국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배곡고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실 그냥 대세를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단점으로 제가 넣고요. 내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배곡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2학년 때까지 애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등급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5등급제로 바뀌면서 2등급 계속 떴던 애들은 사실은 조금 아이들이 내신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미 잠시 네. 끊을게요.